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게 진짜 내 인생 맞나? 이 생각 솔직히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 간절하게 원했던 대기업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도 꾹 참고 버티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 질문들, 고민들 다 매일 밤 제가 했던 겁니다. 회사, 이직, 번아웃,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단어죠. 저처럼 수년간 퇴사 고민만 하면서 오늘도 꾸역꾸역 출근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 대기업 5년차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연봉이 불만이었어요? 상사가 괴롭혔어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제가 왜 퇴사를 했을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퇴사 고민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퇴사를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후에 업무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진짜 집중하고 있나? 시간은 물론 채우고 있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완전히 몰입해서 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또 쌓여가는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감, 상사 눈치, 마감 시간, 8시간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원래 일이란 게 이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태였는지를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는 2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전두피질, 다른 하나는 편두체예요. 전전두피질은 창의성, 문제 해결, 성과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몰입해서 일을 할 때 혹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죠. 반대로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위험을 느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이 억제돼요.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매일 이 상태였어요. 회사 일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항상 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통제권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니까 성과도 제대로 못 내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도체가 아니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2번째 퇴사 이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2번째 퇴사 이유는 이 일이 진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게임이나 독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일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고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는 느낌이었어요. 왜일까요? 돌이켜보니까 이 일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 대학 전공은 공대 가야 취업이 잘 된다는 외부적인 이야기, 또 회사 선택은 대기업이 최고라는 주변의 압박, 심지어 직무까지도 남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마치 꼭두각시처럼 30년 동안 제 인생의 운전대는 항상 남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잡고, 선생님이 잡고, 친구들이 잡고, 사회가 잡고, 정작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던 거죠. 심리학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필수예요.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껴야지 동기가 생기고,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기대, 외적 동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돈, 지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지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일,
내적 동기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저는 30년간 가짜 연료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고 몰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회 시스템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맘대로 다 해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 사회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공대를 가래서 갔어요. 이게 아니라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내가 생각해보니 공대가 나의 적성과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똑같은 선택이어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앞으로 선택할 때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인가? 남들의 기대를 제외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뭘까? 저는 제가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게 또 제 선택이 아니라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3번째 문제도 있었거든요. 3번째 이유는 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분명히 성공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다녔지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지쳤어요. 반복되는 업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일, 밤샘 근무, 주말 근무. 겉으로는 성공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능력이 그냥 부족한 건가 싶었어요. 더 열심히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불안과 피로의 정체가 뭔지, 제가 살고 있는 삶과 제가 원하는 삶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는 매우 안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또 회사는 안정적으로 매일 월급이 들어오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보다는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또 회사는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제가 원하는 건 제 방식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달라서 힘들고 불안하고 지쳤던 거죠. 매일 가짜의 나로 살고 있으니까 진짜 나는 점점 지쳐갔던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정작 진짜 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던 거죠. 잠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 다니면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방향이 문제였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대기업은 천직일 수 있어요.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조직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선호한다면 대기업 완벽한 선택이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원했고 내 방식대로 일하고 싶었고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뭔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행복한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에너지가 나지?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았을 때 4번째이자 결정적인 퇴사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4번째 이유는 바로 드디어 제 삶의 목적과 메시지를 찾은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몰입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던 이유도, 매일 불안했던 이유도 전부 진짜 나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런데 이걸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착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제가 뭘 얻을까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좋은 연봉, 좋은 직위, 남들의 인정, 전부 제가 받는 것들 뿐이죠. 근데 어느 날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지금은 해결할 수 있게 된 게 어떤 게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취업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취업이 매우 간절했기 때문에 인적성 시험에 대한 공부에 엄청 투자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3주 투자했을 시험을 저는 5,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이 올랐고 자연스레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저처럼 인적성 때문에 고민하는 취준생들에게 이 노하우를 알려주면 어떨까? 그래서 더 챕터 인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 노하우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저처럼 막막한 취준생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영상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챕터 인적성을 운영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도 잠재력이 있구나. 솔직히 저는 저한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과거에 결핍을 느끼고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그 인적성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처럼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결국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처럼요. 그들도 분명히 잠재력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 목적은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몰입 속에서 실행을 하며 나다운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메시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틀렸더라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 지금은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들, 다이어트 성공 경험, 영어 공부 방법, 육아 고민 해결, 직장생활 노하우, 인간관계 개선까지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정보예요. 과거의 여러분이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는 어떤 문제로 고민을 했나?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여러분만의 목적과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순간 저처럼 퇴사를 결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아니어도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녹여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퇴사하게 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 거죠. 왜냐면 통제권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성과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즉,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남의 선택, 남의 기준대로 살았었습니다. 따라서 조언은 참고하되 제가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퇴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했지만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와 제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명확하게 했더니 그 길이 퇴사였습니다. 마지막은 내 삶의 목적과 메시지를 찾았어요. 저도 잠재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적, 또 목적이 명확해지니까 퇴사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퇴사는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방법을 찾았을 때 오히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또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는 이 4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회사 연봉의 2배를 벌면서 퇴사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